이 자외선을 제일 먼저 방어해주는 1차 방어막이 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금 어두운 분들이 있죠. 거기에 또 붉은 피부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피부일까요? 각질세포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백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미백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미백, 개선,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그 이외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분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백 화장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해서 피부가 맑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미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죠. 멜라닌 세포에서부터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톤이 어두워지게 될 거고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톤이 좀 더 밝아지겠죠. 자, 그런데 동양인과 서양인과 흑인과 다 봤을 때 우리 멜라닌 세포의 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공장의 수는 동일하죠. 하지만 그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 안에 있는 멜라닌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피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검은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부 색을 결정하는 요인은 검은 것뿐만 아니라 붉은 거와 노란 거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져서 각자의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양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 타입을 보면 기본적으로 좀 더 피부가 밝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어두운 분들이 있죠. 거기에 또 붉은 피부가 만약에 더해진다면 피부가 좀 밝은 사람한테 붉게 보이는 분들은 좀 더 붉어 보일 거고요.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붉은 부분이 있다면 좀 검붉어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더 칙칙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피부가 좀 칙칙한 거를 개선한다는 거에 붉은 거는 좀 빼고요. 검은 거, 우리가 이 멜라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두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피부 타입은 크게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1부터 6까지 분류를 하고 이런 아주 멜라닌 색소의 분포가 적은 북유럽 사람들, 빨간 머리, 파란 눈 가지고 있고 주근깨 있는 사람들을 반면에 이렇게 검은 분들은 아주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까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 정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3은 1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멜라닌 분포가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자외선 양을 노출했다 하더라도 해수욕장에 갔을 때 피부가 타는 게 아니라 벗겨지거나 붉어지거나 이런 따갑거나 이런 증상들이 가깝게 생기는 반면에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는요 조금 어두운 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좀 태닝이 되는 패턴, 좀 더 어두워지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동일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건강한 피부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멜라닌이 좀 더 있는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 때문에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지만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자외선을 제일 먼저 방어해주는 1차 방어막이 바로 멜라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닌의 경우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고 난 뒤에 이 멜라닌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더 검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멜라닌에 대해서 색깔이 검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좀 더 어두워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됨으로써 피부가 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야외 그냥 쭉 한번 끌어갔다 동네 산책 한 바퀴 하고 나면 피부가 약간 그을어지는 이 현상이 바로 이런 멜라닌의 산화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외선의 1차 방어망이 되는 겁니다. 자외선을 받았고 멜라닌이 산화가 됐으니까 더 많은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멜라닌 세포 안에는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로부터 해서 점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멜라닌 색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라는 용어와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용어와 멜라닌 색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멜라닌 세포는 집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멜라노좀은 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멜라닌 색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를 생각하시면
각각의 용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멜라닌 세포 안에서 멜라노좀 안에 멜라닌 색소가 있게 되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색을 많이 머금게 돼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멜라닌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멜라닌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피부가 검게 만들어주는 진짜 멜라닌이라고 해서 유멜라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붉은색에서 갈색 패턴을 조금 보이는 조금 다른 분포의 약간 옅은 멜라닌, 바로 페오멜라닌 또는 가짜 멜라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마다 이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의 분포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때 중요한 효소가 바로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타이로시네이스를 억제를 하게 되면 타이로신에서 멜라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과정들이 전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닌이 더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색은 점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죠. 보통 미백 제품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전은 바로 뭐냐면 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타이로시네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멜라닌 색소는요, 우리 피부의 전층에서 봤을 때 가장 표피의 아래층에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멜라닌 색소에서요,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것들, 멜라노좀 형태로 멜라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퉁 하고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각질 세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서 나중에 탈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래층부터 위에까지 멜라닌 색소를 전부 다 머금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이 머금게 되면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적게 머금게 되면 피부색이 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멜라닌 세포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못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넘어가니까 멜라닌 세포 안에만 멜라닌 색소가 머금고 있는,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각질 세포에는 멜라닌 색소가 없게 되죠. 그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분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피부톤이 맑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우리가 피부 표면에 각질을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서 피부가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면 빠르게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새살이 차오르듯이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위로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고 위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정리가 되면서 좀 더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 역시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되게 피부가 어둡고 칙칙하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간에서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나 반응 물질들이 나오고 이런 물질들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약간의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멜라닌이 피부 표피에 있고 이 표피에 있는 멜라닌 역시 산화 반응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어둡고 칙칙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화가 된 것들이 좀 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대표적인 반응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들 항산화제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를 먹거나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산화가 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를 맞는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품 성분들 중에서 이런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여서 좀 더 산화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이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산화 반응을 돌림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멜라닌 색소를 좀 더 피부를 맑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기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미백 제품의 원리입니다. 미백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요, 실질적으로 미백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자외선 차단제 그 자체가 멜라닌의 산화를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면 노화라든지 미백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미백과는 조금 더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톤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은 성분들을 이용을 하면
약간의 미세한 돌가루처럼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백탁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좀 더 불편하지만 그보다는 함량을 약간 낮춰서 이렇게 약간 탁하게 만들어주지만 피부톤이 살짝 맑게끔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톤업 크림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품들보다 사실 이런 미백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반면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피부를 더 밝게 좀 더 보이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톤업 크림도 상당히 미백 제품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톤업 크림 제품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백 크림의 원리와는 조금 동떨어지게 그냥 피부가 단순히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사용을 해야 피부가 맑아지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피부 톤이 표피의 가장 아래층부터 가장 겉대층까지 싹 한번 바뀌는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백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체적인 멜라닌 색소에 대한 부분들도 줄여주고 그다음 멜라닌이 전체적으로 피부 전층에 걸쳐서 수가 줄고 밀도가 줄게끔 만들어주려면 피부의 표피에 가장 아래층에 멜라닌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가 가장 위층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하고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 달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미백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효능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요. 보통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원료가 있고 이 고시하고 있는 9가지 원료의 각각의 함량이 넘어가면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비타민C 유도체와 나야신아마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백 제품들의 경우에는 아까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야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넘어가는 것을 탁 억제해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나야신아마이드를 미백 제품의 원료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 나야신아마이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미백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백 제품은요. 기미나 주근깨, 그 다음 오타모방과 같은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정도는 해결될 수는 있지만 기미가 완전히 사라진다든지 주근깨가 없어진다든지 검버섯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미백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치료의 개념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건 힘들고요. 좀 더 호전시켜주는, 약간의 개선시켜주는 정도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한두 번 사용하고 효과가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사용하시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톤, 피부를 좀 더 맑게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기미에 잘 활용하신다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미는요, 색소성 질환 중에 하나고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과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나 잡티나 이런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게 아주 멜라닌의 생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옅어지기도 하고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하는 게 반복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멜라닌 합성을 줄여주는 방법. 그래서 피부 전체에 멜라닌 수가 줄어져 있으면 피부가 좀 환해지고 기미가 좋아 보이겠죠.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서 색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새 피부가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기저막, 진피와 표피 사이에 있는 경계막이 보통 무너져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 근데 이 전체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 오늘 빼고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원리에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L-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L-아스코빅 애시드 하면 비타민 C죠. 자, 비타민 C는요, 수용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멜라닌 그 자체를 좀 더 톤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멜라닌 색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피부 전체 색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기미 치료에서는 이런 항산화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아스코빅 애시드는 아스코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유도체 같은 경우는 아스코빌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성분들은 수용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테트라 아이소팔미톨 아스코빅 애시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유도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도체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런 비타민C는 상당히 빛이라든지 공기에 산화가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성분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활성화 형태의 L-아스코빅 애시드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안정성이나 화장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유도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용성 유도체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 특히 테트로아이소팔미토일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pH가 좀 낮게끔 들어가야 피부 안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죠. 두 번째로 가장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티온입니다. 자, 이 글루타티온은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간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술을 해독한다거나 우리 몸에서 약을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 아니면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중에 이런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효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요, 먹었을 때도 상당히 도움되긴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잘 많이 쓰는 것은 주사제로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배곡 주사라고 해서 이런 주사들을 맞고 나면 피부가 되게 맑아지게 만들어준 게 이 글루타티온인데요. 이 글루타티온을 주사로 또 매번 맞기가 힘드니까 좀 먹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바르는 걸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제품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산화된 멜라닌 색소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게 되고요. 기미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글루타티온은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제다 보니까 빠르게 이런 산화성 물질들을 되돌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주변에 있으면 빠르게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정성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금 더 우리가 개선시켜주기 위한 또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세 번째, 시스테아민입니다. 자, 이 시스테아민은 뭐냐면 세포 내에 있는 항산화 성분 중에 황이 보통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티온의 경우에도 황이 보통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산화, 환원 반응에 상당히 도움을 줘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도 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 성분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있던 성분이긴 합니다. 그 단점은 상당히 냄새가 우리 염색약, 머리 염색약 할 때 나오는 그 냄새, 그 다음에 약간 황 냄새 때문에 그렇게 향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에 세포 내의 글루타티온 레벨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원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멜라닌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색이 비교적 갈색이나 검게 만들어주는 그런 멜라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어멜라닌, 페어라 말은 가짜라는 뜻인데 붉은색에서 노란색, 좀 보통 서양 사람들한테 좀 많은 그런 멜라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세포 내 글루타티온 레벨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유멜라닌이 합성되는 비율보다 페어멜라닌이 합성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글루타티온이라든지 시스테아민 같은 성분들은 페어멜라닌을 증가시켜서 좀 더 멜라닌 색을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과 동시에 이미 산화된 멜라닌 색소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녹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물나무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가 바로 녹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녹차는 너무나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폴리페놀 성분 이외에도 우리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함께 우리가 세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페놀 안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에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항산화력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기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미세한 염증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피부 장벽의 손상이나 그다음에 진피의 손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녹차 또는 녹차 추출물 또는 EGCG 이런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A인데요. 사실 이 비타민 A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입증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성분으로서 잘 알려져 있죠. 레티놀, 레티날데히드,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우리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의약품에 사용하는 것은 레티노익 애시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 원료로는 레티놀과 레티날 또는 레틴알데히드 이 두 가지 성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기점막이 깨져 있는 경우 이런 기점막을 조금 더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뼈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니까 정체되어져 있는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원리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진피 내 안 좋은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레티노이드가 고전적으로는 주름 개선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안티에이징 뿐만 아니라 이런 색소성 변변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이게 너무나도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자극이 더 심해져서 멜라닌 세포를 더 자극해서 멜라닌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천천히 적응을 시켜나가면서 증량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꾸준하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크림이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나야시나마이드인데요. 이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미백의 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런 중요한 어느 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는 조효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효소들이 NAD, NADP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분들 안에 보면은 N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약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포의 에너지를 항상 활성화시켜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손상을 받았어. 자, 그러면 회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런 나야시나마이드, 니코틴 아마이드가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강력하게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나야시나마이드 그뿐만 아니라 바로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 전체에 있는 표피의 멜라닌 함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른 미백 성분들을 보면요. 멜라닌 자체를 합성을 억제를 시켜주거나 줄여주는데 좀 포커싱을 둔다면 이거는 만들어지는 것은 잘 만들어지게 하지만 실제로 옆으로 이동이 못 나가게 하면서 일종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효능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제품에 이 나야시나마이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기미 치료나 이런 색소성 변변에 나야시나마이드가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또 기미 치료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입니다. 자,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요 먹는 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죠. 지혈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응고가 된 상태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이 피를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피브린이 시간이 지나면 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피브린이 없어지게 되면 피가 날 수 있겠죠.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바뀌고 이 플라즈민이 피브린을 녹여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플라즈미노겐을 플라즈민으로 못 가게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피브린이 더 이상 녹지 못하는 바로 지혈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까 기저막의 손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기저막의 손상이 있으면 멜라닌 세포에서부터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표피로만 올라가면 되지만 진피로도 떨어지게 되고 되게 지저분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깨져 있는 기저막들이 실제로 자외선 때문에 상당히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죠. 자, 기미는 상당히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플라즈미노겐이
플라즈민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 효소를 억제를 해줌으로써 기저막을 좀 더 비교적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미 자체의 색소를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바르는 제품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기미 치료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의약품 성분과 비교했을 때 자극이 훨씬 덜하고 효과적인 성분이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할 게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사실 이 하이드로퀴논은 알부틴과 제가 좀 붙여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드로퀴논은 사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성분에서는 사실 조금 벗어나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아주 고전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미 치료제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단점이 너무 자극이 심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외인성 갈색증 같은 이런 부분의 부작용들을 유발시켜서 실제로 기미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난 분명히 기미를 치료하려고 사용을 했는데 더 기미가 나빠지거나 색소가 나빠지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바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원료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화장품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알부틴인데요. 이 알부틴이 이 하이드로퀴논에 당을 딱 붙여가지고 좀 더 안정화시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월귤베리 잎의 추출물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하이드로퀴논에 비해서 알부틴의 자극이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단독으로 사용한다기보다 보통 이런 기미 치료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 이런 알부틴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은 기미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히알루론산이죠. 자,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냥 보습 효과가 되게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으면서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이런 신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그 자체는 상당히 분자량이 워낙 커서 각질층을 뚫고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분자량을 줄여서 중분자나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한 것들은 표피에 들어가서 표피에서 상당히 다양한 세포 신호와 함께 수분 유지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건조하거나 피부가 약하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이 기미가 훨씬 더 쉽게 나빠지는 그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보습 효과를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플로렌 되게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시고 되게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사실 1996년도 노벨 화학상으로 받았던 아주 되게 유명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플로렌은요, 구조가 되게 독특한데요. 탄소가 한 60개 정도가 되어져 있고요. 이 60개 되어 있는 모양이 마치 축구공 모양처럼 딱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되어져 있고, 이 물질을 마치 우리가 레디컬 스펀지라고 해서 주변에 안 좋은 그렇게 산화성 물질들을 다 빨아당긴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죠. 단점은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탄소수가 많다 보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화장품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미 같은 외부 자극이나 산화 반응에 민감한 그런 질환 때 이런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나빠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이기도 하죠. 사실 상당히 고가여서 쉽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요즘에 강력한 항산화제다 보니까 다양한 원료들을 이렇게 복합해서 넣는 것들이 기미에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기미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린 것 이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대표적인 10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알 수 있는 성분들 10가지를 우선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기미는요,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는 제품들 일주일 써봤으니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쓰면서 자극을 덜하게 만들어주고 기미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잘 해주셔야지만이 잘 유지가 되고 좀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기미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기미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정말 뭐 깜짝같이 사라지니까 라고 하는 광고 제가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혹해요 한 번씩.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원장님 저거 기미인 것 같은데 뭘로 관리하면 돼요? 첫 번째, 그게 진짜 기미가 맞을까요? 기미는 색소성 질환이 아니다. 자, 뭘까요? 자, 기미는요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모습 피할랑 김우석입니다. 자, 기미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광대라든지 얼굴 볼 부분에 색소가 상당히 짙게 옅게 깔리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참 많이 고민을 하시죠. 자,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빈도가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많을 때 이렇게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기미는 이때까지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 색소성 질환, 멜라닌 세포에서 여러 이런 신호에 의해서 멜라닌들이 과하게 막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기능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색소에 대한 부분들만 잘 치료하면 될 거야. 색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를 쭉 해왔죠. 자, 그런데 기미의 치료의 성공률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기미는 이렇게 반복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재발한다고 하는 것을 원장님들이 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가 과연 올바른 치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방법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색소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점점 깔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에서도 기미는 색소성 질환이 아니다. 자, 뭘까요? 기미는 정상적인 거다. 피알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간. 자, 기미는요, 광노화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 그 중에 외부적인 요인에 생기는 노화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고, 이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광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되게 어떤 성격을 좀 보냐면요, 기미가 있는 병변 부분의 진피에는 광노화로 인한 손상의 흔적들이 쫙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가 진피에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비혈관세포 주변에 마스트셀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서 어떤 자극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물질을 막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피에 상당히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진피와 표피를 구별하는 베이스먼트 멤버레인, 또 기저막 또는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상이 생기면서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리기 시작해서 표피에 있던 멜라닌 세포에서 분비되는 멜라닌들이 표피로 옆으로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툭툭툭 떨어지면서 진피도 색소병변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딱 들어봐도요, 기미 치료를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 한번 하면요, 50대, 60대 피부를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애기 피부 같은 성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광노화가 된 현상은 이미 비가역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의 문제입니다. 기미는 표피에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깊은 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은 거의 위층과 아래층 전부 다, 즉 표피와 진피에 모두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병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레이저 토닝이나 피코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하게 색소가 빠지고 충분히 재발 없이도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광노화 현상의 문제가 전부 동시에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닝도 되게 우리가 보면 되게 약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욕심이 나다 보니까 강하게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무 치료가 짧게 끝나니까 이 병원은 뭐 대충 이렇게 시술을 하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요, 각 원장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미에 대한 생각과 치료에 대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되게 달래감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손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회복하거나 할 시간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미가 더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를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놀러를 갔다 왔다, 휴가를 갔다 왔다 해서 기미가 되게 나빠지는 경우를 워낙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햇빛이 너무 센 경우라고 하면 그런 선크림과 함께 또 뭘 써야 돼요?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걸 써야죠. 모자를 쓴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선글라스를 쓴다거나 양산을 쓴다거나 뭔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햇빛에 대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항산화제죠. 제가 기미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성분들에 대해서 쭉 제가 리스트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건 저는 비타민C, 항산화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비타민C나 E나 페룰산, 뭐 요즘 너무나도 다양한 많은 항산화제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미에 되게 도움되는 바르는 성분으로서는 뭐 나야신 아마이드라든지 트라넥산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당연히 도움되고요. 아주 소량의 우리가 각질 제거제도 좀 도움되죠. 표면을 살짝 얇게 탈락을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미가 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데 이미 피부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살얼음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질 제거한다고 각질 제거하면 되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극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기미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미가 있을 때는 심지어 수건으로도 막 문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극을 최소화하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장품을 쓰거나 할 때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먹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 먹는 것 중에 트라넥사믹 애시드, 도란사민이라고는 이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 중에 진피와 표피 부분에 있는 경계에 있는 그 베이스먼트 멤버린, 기저막이 구멍이 송송송 생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자외선이 이 구멍을 훨씬 더 열어주게끔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도란사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도란사민 역시 또 마스트셀, 아까 비만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비만세포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미가 좀 더 악화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보통 기미를 치료하실 때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방을 받아서 비급여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레티놀이 기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디페린이나 아클리프 같은 여드름 치료제 있죠.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 우리가 저 아클리프 역시 상당히 소량, 우리가 이 아크릴프를 정말 콩알만큼 톡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크림이나 로션에 이걸 섞어서 상당히 병변에 넓게 아주 소량 쓰는 방법을 통해서 쓰게 되면 피부의 표피의 각질을 탈락을 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기미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진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도 되게 좋아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레티노이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화장품, 그다음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기미는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기미를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노화의 한 범주로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방법의 시술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도 씁니다. 이 보톡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비만 세포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진정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작용 때문에 기미가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고 있는 부분을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니센트 파이브로블러스트, 즉 노화된 피부 섬유아 세포가 또 많이 생기면서 그 진피에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아지지 않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는
분비하는 그런 상태가 또 반복되고, 그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는 게 진피에도 영향을 주지만 표피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도 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우리가 노화된 피부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것 역시 좀 더 줄여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주파입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노화된 세포들을 좀 더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쪽으로 시술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베룩입니다. 이 주베룩 스킨 부스터, 상당히 입자가 얕은 거를 기미병변에 쓰면 당장 기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광노화로 만들어진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환경을 다시 정상화시켜주고 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주베룩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꼭 고주파를 함께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중에 하나가 오프스, 유니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스는 40.68MHz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유니폴라 고주파인데요. 열 에너지를 상당히 깊게 전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토닉 같은 다양한 시술과 함께 이 고주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침투가 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라젯을 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함께 병행을 해서 색소와 노화, 이 모든 걸 전부 동시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기미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상당히 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기미 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기미 치료 이것만 사용하시면 정말 뭐 깜짝같이 사라지니까 이것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광고는 제발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저도 혹해요, 한 번씩.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나?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근데 막상 성분이나 제가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할 정도가 아니라 기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딱 그 정도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준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잡티 병변, 그 다음에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병변을 기미랑 오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색소 병변처럼 보이지만 세포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세포가 상당히 많이 밑에 있는 경우는 아무리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이 부분들은 레이저 치료로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감별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거 피부에 좀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이거 기미인 것 같은데 이거 기미 뭘로 관리하면 돼요? 첫 번째, 그게 진짜 기미가 맞을까요? 두 번째, 일단 병원을 가세요. 그게 기미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요.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관리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미는 되게 복합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특히 여드름이 나면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지도 잡아주고 여드름에 의해서 생기는 얼룩도 개선시켜주고 항노화해서의 원료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성분 중에서 나야시나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나야시나마이드는 바로 비타민 B3 나야신의 아마이드 형태라고 해서 나야신 아마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니코티닉 액시드 또는 니코틴산이라고도 하고요. 니코틴아마이드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분을 보시다 보면 화장품 원료에서는 전부 나야신아마이드라는 원료를 사용하지만 음료라든지 다른 쪽 원료를 보면은 나야신아마이드라는 표현보다는 니코틴아마이드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성분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발견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피부에 상당히 많이 발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설사도 하고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질병처럼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으키는지를 발견을 하지 못하다가 이러한 질환들이 바로 펠라그라라고 하는 질환이고요. 바로 비타민 B3가 결핍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피부에 질환들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이 설사를 하게 되고 이런 영양 결핍과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조셉 골드버거라고 하는 역학 조사관이 처음으로 펠라그라가 생긴 사람들한테
좀 다양한 음식들을 고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음식을 줬을 때 훨씬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펠라그라라고 하는 질환이 바로 비타민 B3, 나야신과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 몸에 중요한 필수 비타민 B, 수용성 비타민 B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상당히 다양한 음식과 영양제에 포함이 되고 있죠. 화장품 원료에도 이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나야신아마이드라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작용들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상에서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미백 개선 화장품의 고시 원료로서 이 나야신아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에서 5%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백 개선 화장품이라고 하는 마크를 부여받게 되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미백에 대한 효과가 있는 나야신아마이드는 다른 우리가 원료와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백의 원리는 첫 번째는 이런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를 억제하는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만들어주는 원리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원료들의 특징들인데요.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이 멜라닌이 멜라노좀의 형태로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넘겨주는 과정, 이 넘어가는 과정을 억제 차단시켜 줌으로 인해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각질 세포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전체적인 멜라닌의 함량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피부색을 맑게 만들어주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멜라닌을 합성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멜라닌이 멜라노좀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들은 일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완전히 미백 효과가 100% 일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인 각질세포 안에서의 멜라닌 함량을 조금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빛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좀 밝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들에 보면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데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을 갈색병으로 만든다든지 밤에만 발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빛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산소나 공기 노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밤낮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가 된 바로는 한 5% 미만까지는 큰 자극이 없고 웬만해서는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미국의 CIR 코스메틱 인그리언트 리뷰 엑스퍼트 그룹에서 보통 항상 이런 세이프티, 안전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나야신아마이드를 10%까지 사용을 했을 때 스팅잉, 따갑고 자극적인 느낌은 상당히 없었고 5%까지 사용을 했을 때도 자극은 없다, 안전한 원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야신아마이드는요 아주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 ADP 리버스 폴리머레이즈 1이라고 하는 효소를 조절해 주는데, 얘네들은 DNA의 복구라든지 이런 자극들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증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효소입니다. 이런 염증성 물질들을 못 만들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고 있는 염증 역시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질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를 여드름에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0명의 중증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4% 나야신아마이드와 4% 이리스로마이신 겔, 여드름 우리가 국소 독보제로 사용하는 이 겔을 8주간 하루에 2번씩 사용을 했더니 두 군 다 모두 염증성 여드름을 상당히 좋아지게 만들어줬다라는 보고와 함께 4% 나야신아마이드 겔을 사용한 군에서는 피지 분비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6명의 여드름 환자군에서 4% 나야신아마이드 겔과 1% 클린다마이신 겔을 같이 사용했더니 둘 다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더라. 즉 1% 클린다마이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드름 물약입니다. 이 물약은 사실 여드름에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거고 나야신아마이드 겔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4% 나야신아마이드 겔을 사용한 군도 염증성 여드름에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야신아마이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균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 피지를 조절해 주니까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 이 나야신아마이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봤더니 TEWL이라고 해서
수분 손실도를 체크를 했는데 이 수분 손실도가 좋아졌더라. 즉 손실이 좋아진 거니까 보습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분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됐고요. 세라마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소인 세릴팔미토일 트랜스포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서 세라마이드 함량을 높여주는 거죠. 이 세라마이드는요, 우리 피부 장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질인데요. 피부의 각질층에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질입니다. 자, 이 지질, 세라마이드 합성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게 되고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피부 장벽을 완화시켜주고 나야시나마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염증도 좋아지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상당히 건조해지면서 염증 반응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수분도 좋아지게 되고 장벽도 회복되고 염증도 완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에서는요, 바로 면역글로빈 E로 인해서 비만세포 안에 있는 히스타민이 밖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이 히스타민이 상당히 많이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되게 가려움증이 심할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게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나야신아마이드가 면역글로불린 E와 히스타민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우리가 피부암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피부암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적으로 DNA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자외선에 의해서 그 부분이 면역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손상된 세포가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NAD라고 하는 조효소입니다. 이 NAD라고 하는 건요, 풀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조효소인데요. 여기 보면 니코틴 아마이드가 들어가죠. 즉 비타민 B3가 이런 세포의 활성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상된 세포가 다시 원활하게 손상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나야신아마이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원료로서 만약에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할 거고,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게 되면 결국은 DNA 복구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바로 암세포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나야신아마이드가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바로 이거 보호해주는, 그리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의 반쪽에는 5% 나야신아마이드를 바르고 한쪽은 그냥 컨트롤 상태로 발랐을 때 비교해보니까 잔주름과 피부의 주름, 그 다음에 색소병변 이런 것들이 바른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야신아마이드는 미백 효과도 있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피지 분비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장벽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 이런 피부암에 대한 부분들도 예방해줄 수 있고 요즘 항노화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원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내용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하나씩 제가 이런 원료들을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배옥 주사라든지 미백 주사라든지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자, 요즘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성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글루타치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란 김우석입니다. 자,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외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음식,
운동, 뭐 이런 모든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생물을 죽이게끔 하기 위한 좋은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불필요한 산화 반응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산화 반응은 결국 우리 몸에 대한 노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산화 반응에 대응해서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항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고 이를 억제를 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의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항산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술을 마시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실질적으로 알코올 그 자체도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이런 대사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런 분해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부터 이를 해독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잖아요. 자, 그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런 글루타치온이 이런 피로회복제 이런 개념보다는 미백으로 한동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배곡주사라든지 미백주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또 알려져 있어 왔죠. 우리 피부에는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멜라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피부가 색이 좀 더 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피부가 상당히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이런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티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멜라닌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멜라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라닌이 바로 유멜라닌이고요. 페어멜라닌, 이 페어란 말이 가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멜라닌에 분류는 되지만 색깔은 이런 검지 않고 약간 붉은 노란 톤의 아주 희미한 그런 멜라닌을 페어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멜라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합성이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사를 좀 맞다 보면 피부톤이 좀 많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아까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멜라닌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산화 반응으로 인해서 상당히 색이 더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게 환원 반응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멜라닌, 기존에 있는 멜라닌 색도 훨씬 더 옅게 만들어주고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멜라닌보다 페어멜라닌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색이 훨씬 맑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아직 뭐 주사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좀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능에 있어서 많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루타치온이 단순하게 미백 목적으로만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건강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간의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효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면 이걸 대사를 해서 분해하고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 주려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약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분해하고 쪼개고 다시 이걸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그 과정에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강검진 같은 걸 보시면요, AST, ALT, 감마 GTP 이 수치로서 간 수치가 괜찮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세포 안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세포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세포 안에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중의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간 기능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AST, ALT만 되게 강조를 하고요. 감마 GTP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 수치 중에서 AST, ALT는 다 정상인데 감마 GTP만 딱 되게 높게 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 감마 GTP라는 수치가 그냥 간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항산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산화 효과를 보이려면 상대방을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글루타치온을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 자기가 스스로 산화가 되면서 다른 것을 도와주는 상태로 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상태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라고 되는 거죠. 이 환원형 글루타치온과 산화형 글루타치온이 서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항산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주변에 많은 산화 반응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세포 내에 이 글루타치온 레벨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생기면 환원형 글루타치온보다 산화형 글루타치온 레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진 글루타치온들은요, 세포 밖으로 일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이걸 계속 되돌려서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에서 일정하게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전체적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의 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떨어졌네? 그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바로 이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세 가지를 보통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시스테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포 밖에서 분해가 돼서 다시 세포 안으로 이 시스테인을 끌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려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감마 GTP입니다. 즉 세포 밖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 쪼개는 그 성분들 중에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세포 내로 끌어당겨서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마 GT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내 몸이 지금 상당히 산화 반응이 심해져 있고 항산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감마 GTP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남성은 보통 한 7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여성은 40 정도로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요. 좀 더 엄격하게 보면요. 남성은 한 25, 여성은 15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은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수치를 보통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간과 피부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항산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질병, 건강, 노화 이런 모든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효소고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를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술 많이 마시면 당연히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소모가 될 거고 소모가 되니까 그 수치는 떨어질 거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글루타치온은 아주 빠른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수액으로 고용량을 놓습니다. 600ml나 1200ml 같은 고용량을 주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도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글루타치온 제형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글루타치온은 원래는요, 이게 아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래는 하나 아미노산으로 되어야지만이 흡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약간의 한 2개나 3개 정도의 아미노산의 형태, 이제 펩타이드죠. 이런 펩타이드 형태들도 일부 우리 몸으로 직접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쪼개져서 하나 쪼개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루타치온 레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아서 경구제로도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구제는 확실하게 우리 주사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으니까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량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함량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글루타치온의 순수 글루타치온의 함량을 확인하니 보는 방법과 함께 보통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가장 많이 복용하는 방법이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듀스드 글루타치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몇 밀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환원형 글루타치온 당연히 들어와야 활동을 해서 산화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 산화형이 우리 몸에서 또 환원형으로 바뀌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환원형을 더 높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른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상당히 흡수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수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세틸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리포점 형태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리포점 형태는 지방막을 싸요. 지방의 기름막처럼 딱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게 수용성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때 많이 방해를 받아서 지용성 제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쉽게 흡수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고요. 고가예요. 상당히 좀 고가인 단점이 분명히 좀 있고 맛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에 조금 복용하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름 형태로서 입 안에 붙여가지고 먹거나 설라, 이 혀 안에 녹여서 먹는 그런 제형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흡수도 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 글루타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병구로 복용해서 위를 거쳐서 장어로 흡수를 시킨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과정보다 점막을 통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효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흡수도 면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더 이에 대한 연구들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먹으면 굳이 주사 맞을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약을 복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 난 뒤에 흡수가 돼서 혈중의 일정한 용량을 만들기는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고용량의 수액을 맞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액과 그 다음에 먹는 약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집에서 매일 청소하더라도 대청소하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이 있는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항산화 능력을 매우 높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산화 반응은 우리 몸에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어서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섭취해서 항산화가 무조건 좋아. 나 주름도 없애고 싶고 피부색도 맑게 만들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들을 많이 해서 산화 반응을 무조건 줄일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는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그런 반응이고 너무 많은 산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안 좋은 거다 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이걸 잘 조절해서 평소에 권장하는 양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받는 산화 반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건강과 피부에 모두 다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챙겨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 두 번째 성분은요, 트라넥사미게시드입니다. 트라넥산 3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자, 이 트라넥사미게시드는 원래는 지혈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피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이 혈소판에서 피브린이라는 것이 막 나와서 우리가 메쉬같이 쫙 나온 다음에 이걸 일단 급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피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일단 뭘 막아놔야 그 다음에 어떤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1차적인 방어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피브린이요. 너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하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떡이 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이게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진 분해가 돼서 슬슬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효소가 플라즈민이라는 효소가 되거든요. 이 플라즈민이라고 하는 효소는 단백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 피브린을 녹이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플라즈민은 원래는 플라즈미노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미노겐에 딱 붙어서 플라즈민을 못 만들게 만들어주니까 피브린이 못 녹게 되는 거죠. 즉 계속해서 피떡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을 유도시키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쓸까요? 바로 뭐냐면 지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응고장애가 있다거나 과다한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런 지혈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지혈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상당히 기미 치료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왜 기미에 사용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자외선을 받은 세포들은 여러 가지 손상을 받게 돼요. 세포의 손상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의 표피와 진피를 구별하는 진피표피 경계부 또는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요. 멜라닌 세포는 이 기저막의 윗부분에 있고 진피와 엄연히 구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데 멜라닌 세포가
각질세포로 뭘 넘겨요? 멜라닌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멜라닌을 넘기는 과정에서 툭툭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툭툭 떨어지죠. 구멍을 내게 만들어주는 효소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플라즈민이에요. 바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플라즈민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억제가 되면서 기점하게 구멍이 나는 부분들이 줄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기미 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미가 생겼을 때 레저 토닝이라고 해서 색소에 대한 치료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하나의 노화 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손상의 단계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편하게, 좀 더 다양하게 쉽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분들을 화장품에 넣게 되는 거죠. 이 트라넥사메시드 2%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기미치료에 좀 도움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피부에 너무 자극도 심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4% 하이드로키논과 5%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자극이 좀 줄더라라고 하는 보고들도 나올 만큼 최근 들어 트라넥사믹 애시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라넥사믹 애시드도 분명히 우리가 미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미백 제품과는 조금 다른 기전으로 기미라든지 색소를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너진 기저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러한 제품들이 다 수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보면은 대부분 제품들의 뭐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각질을 약간 열어주는 그런 성분들을 함께 투과를 시켜서 성분들이 잘 침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토파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많이 활용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에 그냥 타겟이 멜라닌이면 멜라닌 이렇게만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전체의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쪽의 컨셉으로 뭔가 좀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바로 나이시나마이드, 트라넥사믹 애시드 잊지 마시고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훨씬 더 피부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PDRN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모든 사람들,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버스 피알란 김홍석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다, 그죠? 그리고 갑자기 또 추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맘때쯤 엄청 피부가 더 많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실 거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주제는 PDRN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DRN, 폴리데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DNA 중에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던 그런 성분입니다. 두사 제품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인기가 있으면서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PN, PDRN 이런 계열들은요, 결국은 DNA의 원료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피부는 그걸로부터 회복하고 정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세포가 다시 분열을 해서 세포 수도 늘어나야 되겠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세포 분열이 필요할 때는 세포의 DNA가 다시 합성되고 분열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지금 불이 나서 이걸 급하게 꺼야 되는데 정말 이게 호스에 잘 꽂아가지고 이거를 찬찬히 해서 그 불을 끄는 데까지 이걸 끌고 와서 정확하게 막 조준하는 물론 그러면 좋지만 당장 그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뭐 옆에 있는 바가지 물이라도 붓고 뭐 당장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급하게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방식과 더 정확하게 디테일 세밀하게 해서 아주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려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부가 민감해져서 세포가 손상돼서 빨리 회복하려고 해야 돼. 자, 근데 DNA 합성도 하고 뭐 하고 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있는 거 막 끌어당겨와 쓰면 되죠. 결국 뭐냐, 이 PDRN도 그런 DNA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면 바로
바로 그런 것들이 세포로 들어와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민감할 때 이런 PDRN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세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죠. 즉 민감한 피부, 염증이 있는 피부들이 이걸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PDRN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뒤에 있는 화장품 성분을 좀 탄탄한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 소개시켜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요, 더마팩토리의 PDRN 4%라고 하는 앰플입니다. 되게 뭔가 모양이 엄청 좀 뭐라 하나 과학적인 듯한 느낌을 좀 주는 약간 조금 흔히 화장품을 TF로 얘기하면 T 화장품 느낌이지 않나요? 이게 보통은 좀 감성적이고 이쁘고 막 아름답게 병을 만들고 하는 이런 느낌이다 보면 안티링클, 뭐 퍼밍 이런 것들이 딱 이만큼 돼 하는 걸 착 그냥 수치로 보여준 아주 T 같은 화장품이죠. 뭐 이 정도의 질감도 가지고 있고요. 성분이죠. 총 성분의 양을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자극이라든지 알러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성분을 좀 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근데 이 성분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성분이 8개, 20개 이하죠. 20개 이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저는 20개 이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이 제품은 소듐 DNA가 무려 4만 ppm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고함량 제품이기도 하고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작용을 하니 민감한 피부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성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피에는요, 우리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게 있는데 되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이 수분을 끌어당겨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히알루론산은 큰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면 밧줄 같은 큰 가닥이 히알루론산이 있고요. 생물 실험실에 옛날에 보면 솔 청소할 때, 이게 비कर 청소할 때 이렇게 돌리는 솔 있죠. 그 솔 모양처럼 생긴 게 그 히알루론산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얘들도 수분을 다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크게 가닥이 있고 또 붙어주면 전체가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히알루론산 말고 이 솔 자체를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고요. 그 솔의 그 가닥까지 다 있는 걸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고, 한 가닥 이런 게 우리가 뭐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더마탄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헤파린 뭐 등등 이런 설페이트 이름들이 그 하나하나에 붙는 거거든요. 글라이스아미노글리칸이라고 부르고 솔을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불러요. 히알루론산은 큰 분자에서 수분을 당겨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 가닥 모든 디테일의 수분을 엄청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즉 수분을 엄청 끌어당겨주는 성분으로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성분 나중에 판테놀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B5 계열이잖아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 그다음에 재생 회복에 상당히 도움 주는 성분이니까 나이시나마이드라든지 아데노신이나 이런 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도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포커싱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성분 함량이 되게 줄고, 그다음에 수분을 좀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발랐을 때 되게 어느 정도의 좀 그 점도도 있으면서 바르고 난 뒤 끈적거림이 훨씬 덜한 그런 제품이어서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한 분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모든 피부 다 가능합니다. 건성 민감성, 지성 민감성. 가격도 보니까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저녁에 샤워하고 난 뒤에 좀 건조한 부분을 좀 더 발라주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일단 조금 더 무난하게 가성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제품은요, 아노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앰플이라고 하는 PDRN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름에 또 뭐가 들어가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되게 세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센스도 세럼 형태가 되어 있고 되게 물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성분은 20개 이상 좀 많긴 한데 실제로 그 성분을 다 조합해서 보면 비슷한 성분들끼리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다 다른 성분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되게 크니까 이걸 좀 더 흡수시게끔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분자로 만든 하이드롤라이즈드, 즉 깨진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미리스틸 글루코사이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보습력이 좀 강한 그런 지방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중에 그런 지방산의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우리 피부에 있는 지방산 형태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좀 합성해서 만들긴 했지만 훨씬 순하고 그다음 보습력이 좀 강한 그런 성분들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바로 소듐 DNA는 100ppm, 조금 비교적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상당히 작은 양이 들어가 있죠. ppm이라고 하는 단위가 100만 분의 1 단위예요. 100ppm이면 100만 분의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당히 적은 용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효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화장품은 바로 특별하게 우리가 당장 효능을 보게끔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나쁘지 않죠. 전부 다 히알루론산이 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실은 이 제품은 좀 제가 볼 때는 PDRA는 조금 컨셉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가 히알루론산에 대한 다양한 유도체들을 사용하면서 상당히 흡수도나 피부의 보습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습력이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히알루론산은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은 되게 좋거든. 근데 얘들이 증발하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로션, 크림, 오일 어떤 것들이 더 좋으니까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건성에도 되게 좋고요. 지성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부가 건성이든 지성이든 피부는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건성인 사람들이 건조한 건 당연하지만 지성인 사람들이 건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성인 사람들이 건조한 것도 우리가 수분 부족현 지성, 즉 수부지라는 표현을 쓰듯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걸 사용을 할 때도 지성이지만 나 그래도 건조해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맞는 건성, 건성 민감성, 지성, 지성 민감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리쥬란의 턴오버 앰플이라고 하는 건데요. CPDR에 0.5%가 들어가 있는 리쥬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리쥬란? 바로 그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죠. 자, 좀 더 긴 가닥은 주사로 직접 해서 민감한 걸 잡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폴린 유클레오타이드인 PN을 이용을 한 거고요. 이거는 바로 화장품용으로 일단 PDRN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CPDRN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분을 등록을 했고요. 이 PDRN이 들어가 있는 0.5%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100%를 봤을 때 0.5%가 PDRN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5000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봤고요. 와, 어떻게 써야 되지? 한 생활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열면 주사기처럼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죠? 되게 투명하고요. 점도가 조금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성분은 좀 되게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 그 다음에 PDRN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딱 명확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아데노신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주름을 개선하는 성분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같은 성분은 항노화 목적으로 비타민 E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또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성분들도 도움을 주죠. 그다음 나이시나마이드가 또 미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단점은 가격대가 조금 높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제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제가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건성 민감성에도 상당히 적합한 그런 제품인데 아주 민감한 분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제품은요, 더마라인 PDRN 솔루션 살몬 앰플. 이것도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 제가 뚜껑을 까고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여기 미세한 홈이 있더라고요. 여기 홈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주사기가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돼. 그래서 이걸 뽑아서 쓰는 제품입니다. 자, 보통 이런 제품 쓸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쓰기 전에 한번 닦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염물질의 노출로 인해서 사실 조금 약간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시나마이드 들어가 있고요. 소듐 DNA 1000ppm, 병풀 추출물 들어갔고, 여기도 판테놀 들어가네요.
이제 다양하게 좀 효능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는 기준이 20개라고 엄격하게 만든 거지,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제품이 안 좋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질감을 느껴봤을 때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점도가 있는 제품들은요,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로션 크림을 바로 발라버리면 이게 밀립니다. 그래서 조금 바르고 난 뒤에 한 1분 정도 충분하게 흡수를 시키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성분들은 또 우리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로 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나이시나마이드나 아데노신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판테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민감한 분들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건성, 원성 민감성, 지성 민감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모든 사람들,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건조해지거나 난방을 켜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피부는 이미 거기에 적응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피부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질감과 점도가 조금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테스트 해보고 사용을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들 건강한 피부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만.